안녕하세요. 귀, 코, 목 5군데를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2권의 책을 쓴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를 하면서 저는 비교적 일찍 개업을 했는데요. 준비를 하고 사실은 군의관 시절에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말은 많은 선배라든지 이비인후과 의사 그리고 학회 다니면서 군의관 동안에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군의관이 남들은 충분히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업을 준비했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뭐 사단장님 상,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저는 전역하고 나서 3일 만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비인후과가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해 있는데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나름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다 힘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안 와서, 사실 환자가 안 오면 많은 분들에게 안 아프기 때문에 좋지만 나름 저도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필요했는데요. 아무도 안 와서 저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또 막상 또 환자가 오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면 어떨까, 많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달에 넷째가 태어났고요. 3월 달부터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과 어떻게 하면 좋게 보낼까 생각해서 첫째 딸과 함께 아침 6시에 걷기를 하고 하루 한 페이지씩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다기보다는 원고지를 한 페이지씩 썼는데요. 원고지 한 페이지, 글자 크기 10으로 했을 때 한 페이지가 원고지 보통 3장이 나옵니다. 원고지 3장이 책으로 따지면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달, 3달 모으다 보면 책이 됐는데, 그렇게 모은 책이, 제가 걷기를 좋아해서 오늘부터 걷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비인후과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어지럼증, 코골이, 역류성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체중만 관리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만 하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걷기에서는 걷기 자체가 운동이자 치료이자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쐬면서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리고 충분히 다이어트가 되고, 또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물론 점심때 좀 걷는 게 좋죠. 그리고 아침에 형성된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책은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욕심이나 식탐이나 모든 걸 줄이자는 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 반성문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생각이 급진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빨리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 4명을 갖다 보니까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 해서는 다루는 면이 물론 건강, 육아, 투자,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주제는 보통 이 4가지가 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식이요법, 이러한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은 의과대학에서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보고, 그리고 좋은 지식이 뭔지 봤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사고와 경험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사실은 한두 번의 경험 또는 자신만의 경험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조금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경험이라는 건 제 생각은 흰색과 흑색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만약에 흰색이
좋은 거고 검은색이 나쁜 거라면 회색에서 그래도 흰색에 좀 가까운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입을 벌리는데 입을 막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코로 숨을 못 쉬고 콜고리가 심하면 입으로라도 숨을 쉬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때를 보면,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치료를 하시는 데서 보면 입을 막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럼 코로 숨을 못 쉰다면 코로 숨을 쉬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염이 심하다면 비염 치료받고, 축농증이 심하다면 축농증 또는 식염수 세척을 해주고, 코골이는 사실 코에서 고는 게 아니고 목젖, 상기도가 좁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소를 시키면 이소지방이나 근육에 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아니면 또 혀에 있는 살이 빠지면서 코골이가 줄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양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줄이게 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식탐인데요. 우리가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렵과 채집 시절에는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포도당 또는 설탕같이 포도당이 있는 설탕, 예를 들면 달달한 것들, 그리고 고기, 프로테인,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수렵 채집 시절에 거의 채집으로 곡식 같은 걸 먹었지만 왜 그렇게 고기를 찾았을까요?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을 쉽게 흡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각인이 되어서 현재에도 당과 지방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심합니다. 여러 가지 TV에서 보면 항상 설탕과 지방에 대해서, 많은 음식에 대해서 맛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이 맛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과도한 포도당은 대사증후군을 만들고,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당뇨라든지 다른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심해지고요. 지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고기를 먹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인데 지방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고요. 그게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역시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과 당에 대한 제 생각을 썼고요.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는 저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말입니다. 저는 애가 4명이지만 주로 사교육보다는 재능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첫째는 그림과 글쓰기를 좋아하고요. 둘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셋째는 춤을 좋아하고, 넷째는 아직 6개월이어서 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과목은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들면 저도 나름 영어를 잘했는데 막상 외국인과 대화하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외국인에게 매일 아침 6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어는 그냥 쓰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TV를 볼 때 영어로 보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대화를 할 때 영어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영어 학원은 지금 첫째 같은 경우는 안 다니고 인터넷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로 글쓰기랑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둘째는 유튜브로 성악이나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둘째 노래를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책과 그림도 올려보겠습니다. 셋째는 집에서 춤을 많이 추고 언니들이 하듯이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물론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교육과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뭘 하고 싶고 의지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자기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공부를 위한 공부는 아이들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예절이나 매너 같은 것은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하고 인성교육은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은 사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남은 돈은 많겠지만 사실 그 돈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집은 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그 전에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 4명이기 때문에 뛰어노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넓어도 아이가 뛸 수 없다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층으로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집도 반으로 줄였고, 그리고 월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존니 대표님의 영향이 큰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은 사교육을 줄이고 아파트를 굳이 소유할 필요 없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다 인내와 절제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더 알뜰하고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참, 이번에 존니 대표님께서 지난번 부산에 오셨을 때 제가 만나서 이번에 추천글을 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멘토라고 생각했는데 제 책에 글을 써주신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저는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올리브 유니온이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어떤 상장 기업으로부터 한 100수십억을 받았고 현재 15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지금 회사가 커지면서 본사는 일본으로 옮겼고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와 송명건 대표와 보청기를 보다 싸고 편리하고, 요즘에 기술이 발달했지만 보청기는 아직 오프라인에서 본을 뜨고 무조건 우리 병원에서 피팅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앱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앱으로 검사를 하고 피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청기는 안경과 달리 보청기를 끼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어폰처럼 생긴 보청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인디고고에서 10억 이상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CES 가전박람회에서 LG, 삼성 같은 데서 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웨어러블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유럽 순방 때도 저희도 함께 유럽 순방을 같이 갔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저는 유독 주식 투자만 하면 이상하게 빨간색, 파란색 숫자를 보면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고 되게 인내심 있는 줄 알았는데 주식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생기고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흥분하고, 사실은 존니 대표님과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라는 건 노후를 위한 건데 투자인데 마치 뭔가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요. 주로 존니 대표님의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항상 금융교육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용돈이라든지 사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펀드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한국에 저는 주로 노령화랑 의료에 관련된 주식을 사는데, 한국에 예를 들면 뭐 저는 직접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일유비라든지 코웨이, 그리고 인바디, 아이센스, 이런 곳에 아이들을 투자를 사기만 사고 그냥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펀드가 보다 더 안전한 게 인덱스 펀드라 그래서 지수를 보는 건데, 미국의 뱅가드 S&P 500 지수, 그리고 세계 주식 지수, 이런 것들 애들에게 사주고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사실 저는 제약 부분이라서 화이자, 이런 회사들을 애들에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가 보통은 10년에 2천만 원 정도인데, 나름대로 10년 동안 조금씩 넣다 보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만을 학원 안 보내고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도 금융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애들이 크게 돈은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들의 재능을 찾을 수 있게 저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굳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도 복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투자할 수가 없다면 꼭 펀드라든지 다른 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오를 수도 없고, 자신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 집에서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무 올인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 기대치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성공한 것 같고, 인턴이 되면 성공한 것 같고, 과를 이비인후과를 되면 성공한 것 같고, 전문의가 되면 끝난 것 같고, 개업을 하면 뭔가 다른 삶을 살고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저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행복할 때를 생각해 보면 과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보내는 것도 좋은 물건을 사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가족들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보지 않고, 오늘 카페 디엠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는 지금 항상 잘 되진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의 핵심은 욕심이나 욕망, 식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투자, 행복, 육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복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갑자기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약을 먹어서 빼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씩 쌓여서 다이어트가 됩니다. 사실 실제로 체중을 빼면서,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빼는 다이어트는 한 달에 1, 2kg 빼기 어렵습니다. 그 육아라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애들에게 기다려줘야 되고 애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투자는 당연히 복리겠죠. 복리라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익률을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평균 정도로 두고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행복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많이 줄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이 수익도 줄고 아이들 4명에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지만 최근에 제 행복 수치는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오래되고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결국 코로나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걷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아졌거나 걷기를 통해서 그렇단 말을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걷기로 건강이나 마음이 안정이 됐다면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고 해서 뭔가 물건을 줄이고 집안도 더 깔끔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고 줄이는 삶을 통해서 보다 행복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줄이다 보면 자기 가치관이 보다 더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내 아이의 아빠이자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2권의 책을 쓴 오공 작가였습니다.